안녕하십니까, 이내호입니다. 제 앞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회사상 혹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이나마 개념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회사상하고 이데올로기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사고체계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죠. 이게 이제 사회사상과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사회사상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정의할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회의 상당한 부분에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도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사고체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회사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갖는 사회사상이나 이데올로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사고체계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바람직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항상 옳다는 뜻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사상 이데올로기하고 그 자체하고 사회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회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아주 순수한 어떤 사회를 꿈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도 남성처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생활하는 그러한 사회를 꿈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사상은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또 인간의 존엄이나 자유가 보장되고 구성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사회의 어떤 의사가 결정되는 민주주의, 이것도 상당히 좋은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또 평등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회주의도 굉장히 그 자체로 좋은 사회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사상 이데올로기하고 그것을 떠드는 사람하고는 반드시 구분시켜야 됩니다.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세계를 누구나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입으로는 어떠한 사회사상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사상과 그걸 말하는 사람과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같은 걸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아주 평등하고 누구나 다가 자기의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이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회를 꿈꾼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사상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것처럼 떠드는 그 사람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사상과 사회사상을 떠드는 사람을 혼동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신감을 느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사회사상하고 사회사상을 떠드는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데거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야스퍼스라는 사람하고 좀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였죠.
하이데거는 나치즘에 아주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하이데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지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지식이 지식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지식이 사람을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지식을 만들었는데 그 지식이 다시 새로운 지식을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지식에 의해서 사람이 종속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은 주로 과학의 발전과 그래서 과학이 만드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이것은 사회사상과 사회사상 이데올로기와 인간을 이해하는데 아주 괜찮은 그러한 말입니다. 사회사상을 말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현실의 어떤 문제점이 뭘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어떤 사회가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로크가 있고 사회주의와 관련해서는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순수하게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로 지식을 즉 사회사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생활도 그야말로 순수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도 그 사회사상 이데올로기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회에 대한 애정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가는 거죠. 근데 역사상 이러한 어떤 순수한 열정을 가진 이 사회사상가들, 처음에 사회사상을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사상, 자신이 만든 사회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경우는 단 한 명 외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사상을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삶과 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역사상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나치입니다. 나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만큼은 사회사상, 물론 이때의 사회사상은 안 좋은 사회사상이죠. 어쨌든 자기가 만든 사회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권력을 잡고 몰락해 갔던 유일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아는 수많은 사회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 중에 직접 권력을 잡고 실현시켰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사상을 만들었던 이 순수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몰락해 가는가 하면 바로 하이데거가 말했던 지식이 지식을 만든다 라는 그걸 그 단계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 몰락해 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사회사상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게 사회사상이 만들어지고 이데올로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전적 목적이나 권력적 목적을 위해서 사회사상을 이용하고 변형시키고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수한 사회사상과 이데올로기에서 더해서 자신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옹호할 만한 그러한 지식들을 만들어 내게 되죠. 바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순수한 사회주의를 변형시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그런 경우가 있죠. 경제적 시민단체,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시민단체도 외국의 자본에 의해서
로비를 받은 후에 순수한 어떤 사회 사상을 내세우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가는 한마디로 이제 사회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변형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게 되는데 지금 이런 형태가 되면 바로 사회 사상의 허위의식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상상을 거듭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언뜻 보면 굉장히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 사람들 말에 나오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아름다운 말들이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데거가 말했던 세 번째 단계, 지식이 인간을 조종하고 지배한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허위의식이 가미된 사회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사고 구조에 의해서 일반 대중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단계입니다. 해서 사회사상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사상에 지배돼서 그 권력자나에 의해서 나타나는 말들을 믿고 조종당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계에서 권력자들, 다시 얘기하면 사회사상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런 사회사상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사람들을 조종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라고 하면 일단 자기들이 그 사회사상과 이데올로기에 가장 적합한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들이 어떤 부패나 비리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즉 지식에서 허위의식을 만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언론을 장악하는 겁니다. 언론을 장악해서 자기와 다른 생각 혹은 자신들 어떤 세력들의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추고 오히려 자기들이 진정한 사회사상을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장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권력을 분립시키지 않고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100% 권력이 분립되지 않고 통합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사회주의를 했던 중국이나 미국, 전국이나 소련이나 러시아죠. 그 다음에 북한 이런 걸 보면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경우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또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도 사회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는 권력이 분립되지 않고 통합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실현돼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장악해서 좀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완전한 세계가 된다. 좀 더 참으면 완전한 세계가 된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갖는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데올로기나 사회사상 그 자체와 이데올로기나 사회사상을 떠드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데올로기나 사회사상 그 자체와 그것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구분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 주장하는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